오늘 이야기는 결혼을 앞두고 계신 분들에게는 조금 미안한 사연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보통 신혼하면 어떤 게 떠오르시나요? 아늑한 우리만의 공간, 퇴근 후의 저녁 식사, 끊이지 않는 웃음소리, 그런 걸 상상하시죠? 그런데 오늘 사연자는요. 그 신혼집이라는 단어를 떠올리는 것만으로도 온몸이 굳어버린다고 합니다. 아니, 집의 형상을 떠올리는 것조차 고통스럽다고 해요. 1995년 경기도 용인. 가장 행복해야 했을 그 시절, 다락방이 달린 작은 시골집에서 겪었던 일입니다. 아주 집요하고 기이할 정도로 집착해오던 무언가에 대한 이야기. 지금부터 들려드릴게요. 사연자의 목소리로 직접 듣습니다. 때는 1995년이었습니다. 제 나이 22, 남편은 23. 우리에겐 결혼한 지 얼마 되지 않아 태어난 갓 5개월 된 예쁜 딸아이가 있었죠. 넉넉지 않은 형편의 선택지는 많지 않았어요. 겨우 모은 돈으로 경기도 용인의 한적한 시골 마을에 집을 구했습니다. 부엌 하나 딸린 작은 단칸방이었지만 그래도 우리 집이라는 말이 주는 설렘이 있었어요. 집 구조는 조금 특이했습니다. 방 한쪽 벽, 허리춤 오는 높이의 작은 문이 하나 달려 있었는데 그 문을 열면 부엌 천장이 공간으로 이어지는 다락방이 나왔거든요. 그리고 그 다락 끝에는 마당 쪽을 향해 난 조그마한 창문이 하나 있었고요. 옛날 집이라 구조가 재밌네. 정겹다. 그때까지만 해도 딱 그 정도 느낌이었습니다. 새 살림을 장만할 형편이 안 돼서 남편 선배가 운영하는 중고 매장에서 가구를 마쳤습니다. 이삿날 선배가 직접 트럭을 몰고 가구를 날라다 주셨는데 가구를 내리며 집안을 휙 둘러보던 선배가 대뜸 이러는 겁니다. 야, 너네 이 집 괜찮냐? 말투가 너무 묘해서 저와 남편이 동시에 물었어요. 왜요? 집에 뭐 하자 있어요? 무슨 안 좋은 일이라도 있었어요? 하지만 선배는 잠시 우리를 번갈아 보더니 이내 말을 툭 자르더군요. 됐다. 이미 계약 다 하고 들어왔는데 알아서 뭐하냐? 들어서 좋을 얘긴 아니다. 그렇게 입을 꾹 다문 채 선배는 황급히 돌아가 버렸습니다. 그 뒷모습이 계속 마음에 걸렸지만 당장 먹고 사는 게 급했던 우리는 애써 불안을 털어냈어요. 설마 무슨 별일 있겠어? 하면서요. 남편은 공장 일을 했지만 분유값이라도 더 벌어보겠다며 새벽 신문 배달까지 시작한 상태였습니다. 매일 새벽 3시에 나가서 아침 7시까지 일을 해야 했죠. 이사 첫날 밤 대충 짐 정리를 마치고 일찍 자리에 누웠습니다. 몸은 천근만근인데 낯선 환경 탓인지 머릿속은 복잡하더군요.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나, 아이는 잘 키울 수 있을까? 그렇게 뒤척이다 겨우 잠이 들려는 찰나였습니다. 문득 이상한 느낌에 눈이 떠졌는데 몸이 움직이질 않는 겁니다. 가위가 눌린 거죠. 피곤해서 그런가 싶어 다시 눈을 감으려는데 손가락 하나 까딱할 수 없는 그 상태에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무언가 거칠게 긁히는 소리, 기어가는 소리. 분명 제 머리 위쪽 다락방 문이 있는 그 방향이었습니다. 저는 공포에 질려 눈동자만 굴려 다락 쪽 벽을 쳐다봤어요. 그런데 벽 위쪽 천장에서 검은 사람 형체가 머리부터 쭉 흘러내리고 있더군요. 마치 천장 속에 숨어있던 누군가가 끈적하게 몸을 바닥으로 내리는 것처럼요. 온통 새까만 형체는 윤곽만 겨우 보였는데 천장과 벽 사이를 타고 내려오더니 마침내 제가 누워있는 바로 위 천장에 딱 멈춰 섰습니다. 그러더니 고개를 탁 꺾어 저를 내려다봤습니다. 이목구비는 없었습니다. 오직 입이 있어야 할 자리만 조그맣게 벌어져 있었죠. 그리고 그 입이라고 짐작되는 부분이 미세하게 떨리기 시작했어요. 푼푼푼. 끝없이 떨리는 그 소리에 미칠 것만 같았습니다. 남편 이름을 부르려 안간힘을 썼지만 목소리는 나오지 않았고요. 그 순간 그 작은 입이 기괴하게 쭉 찢어지더니 뼈가 부러지는 듯 일그러진 모양으로 변했습니다. 그리고 고막을 찢는 듯한 날카로운 여자 목소리가 뇌리에 바로 꽂혔습니다. 그래서 죽는 거야, 그래서 죽는 거야. 귀로 듣는 게 아니라 머릿속에서 바로 울리는 끔찍한 소리. 그 말이 반복되는 동안 천장에 매달린 검은 형체는 몸을 이리저리 비틀며 괴로워하듯 꿈틀거렸습니다. 그리고 툭! 무언가 줄이 끊어지는 듯한 소리와 함께 형체는 순식간에 천장 안쪽으로 빨려 들어가듯 사라졌습니다. 그제야 헉 하고 숨이 터지며 몸이 움직였어요. 벌떡 일어나 불을 켰지만 방 안은 쥐죽은 듯 고요했습니다. 남편은 옆에서 세상 모르고 자고 있었고 천장은 그저 낡고 누런 벽지 그대로였습니다. 아침에 남편에게 말할까 수십 번 고민했지만 결국 입을 다물었습니다. 말해봤자 당장 이사갈 수도 없는데 겁만 주는 꼴이잖아. 그렇게 저는 그냥 한번 꾼 악몽이겠지 하고 넘기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건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그 일이 있고 한 달도 채 되지 않았을 때입니다. 친정에 급한 일이 생겨 딸아이를 데리고 5일 정도 집을 비우게 됐어요. 일을 마치고 다시 집으로 돌아온 날 짐을 들고 계단을 오르는데 옆방에 새들어 살던 아주머니가 우리 방 앞에 서 계시더군요. 저를 보자마자 아주머니가 다급하게 다가오셨습니다. 새댁 그동안 별일 없었어? 괜찮아? 뜬금없는 질문에 멀뚱히 쳐다보니 아주머니가 목소리를 낮춰 물으셨어요. 아니 새댁이랑 애기 없을 때 말이야. 남편이 맨날 새벽에 방문에 자물쇠를 걸어 잠그고 일을 나가더라고. 혼자 사니까 문단속 하나 보다 했지. 근데 그 뒤로 새벽 내내 그 방 안에서 여자 울음소리가 들려. 순간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문 두드리면서 불러도 대답은 없고 한 번은 비명 같은 소리도 들렸어. 내가 얼마나 무서웠는지 알아? 우리 집엔 남편 아니면 저 둘 중 하나는 무조건 있어야 했습니다. 제가 없었으니 당연히 빈집이어야 했죠. 그런데 남편이 밖에서 자물쇠까지 채운 그 텅 빈 방 안에서 새벽 내내 여자가 울고 있었다니요. 아주머니의 말을 듣는 순간 남편에게 따져야겠다는 생각보다 먼저 떠오른 건 그날 밤 천장에서 제 위로 기어 내려오던 그 검은 형체였습니다. 그 후로 저는 남편이 신문 배달을 나가는 새벽 시간이 공포 그 자체가 되었습니다. 남편이 출근하고 시계를 보면 늘 새벽 3시 30분쯤, 그리고 그 시간이 되면 어김없이 그것이 찾아왔습니다. 온몸이 마비되고 숨이 턱 막혀오는 느낌. 천장 다락 쪽에서 들려오는 스윽하고 무언가 끈적하게 기어다니는 소리. 그러던 어느 비오는 새벽이었습니다. 창밖엔 핏소리가 추적추적 들리고 시계는 또다시 새벽 3시 30분을 가리키고 있었죠. 그런데 그날은 평소와 달랐습니다. 방문 손잡이가 천천히 돌아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문이 열릴 듯 말 듯 움직이다 멈추더니 이번엔 부엌 쪽에서 소리가 났습니다. 무거운 돌 같은 걸 바닥에 끄는 소리. 한 번이 아니라 여러 번 무언가를 끌고 와서 탁 하고 내려놓는 소리가 반복됐습니다. 소리가 나는 위치는 정확히 부엌 문 앞. 다락으로 올라가는 그 작은 문 바로 아래였습니다. 그때 번개가 번쩍이면서 머릿속에 섬뜩한 장면 하나가 그려졌습니다. 다락방 창문. 부엌 천장 높이에 있는 그 다락 창문으로 누군가 밖에서 들어오려면 발을 디딜 뭔가가 필요하겠죠. 벽돌 같은 거요. 지금 들리는 저 소리는 누군가 다락 창문 아래에 벽돌을 차곡차곡 쌓는 소리였습니다. 잠시 후 다락 창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공포를 이겨내고 벌떡 일어나 거의 기어가듯 다락 문 앞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있는 힘껏 다락 문을 눌러 잡았습니다. 안에서 열지 못하겨. 그러자 문 너머 안쪽에서 뼈를 바닥에 질질 끌며 다가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군가 좁은 다락 바닥을 기어서 제 바로 머리 위 문 앞까지 다가오고 있었어요. 그때였습니다. 여보, 왜 문을 그렇게 붙잡고 있어? 무슨 일이야? 신문 배달 갔던 남편이 들어와 소리쳤습니다. 그 순간 거짓말처럼 모든 소리가 딱 멈췄습니다. 남편이 급히 저를 떼어내고 집 주변을 살피고 다락 문을 열어봤지만 기이하게도 밖에는 벽돌도 발자국도 없었고 다락 안은 먼지만 뽀얗게 쌓여 텅 비어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 집을 나가야 한다. 여기 있다간 정말 죽는다. 며칠 뒤 저는 그동안 있었던 일을 남편에게 모두 털어놨습니다. 천장에 매달린 여자, 귀에 맴돌던 그래서 죽는 거야 라는 말, 빈방의 울음소리, 그리고 벽돌 쌓는 소리까지. 처음엔 믿기 힘들어하던 남편도 공포에 질린 제 얼굴을 보더니 더는 묻지 않더군요. 그 길로 우리는 시댁으로 피신했습니다. 이야기를 들은 시어머니는 우리 얼굴을 보자마자 사색이 되셨어요. 너희들 몰골이 이게 뭐냐? 거울을 보니 저와 남편 둘 다 핏기가 싹 빠져서 얼굴이 흑빛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단호하게 말씀하셨어요. 거기 다신 가지 마라. 당장 짐 빼. 돈이 문제가 아니다. 그런데 시댁에 온 날 밤부터 남편이 이상해졌습니다. 말수가 완전히 사라지고 저와 눈도 마주치지 않고 갓난쟁이 딸이 울어도 쳐다보질 않았어요. 멍하니 허공만 바라볼 뿐이었죠. 저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3, 4일이 지나자 정신이 피폐해져서 더는 버틸 수가 없었어요. 결국 저는 아무 짐도 챙기지 않고 시어머니께 애 좀 부탁드릴 겨우라는 말만 남긴 채 안산에 사는 큰언니 집으로 도망치듯 나와버렸습니다. 이상한 건 그렇게 나오고 나서도 딸아이 생각이 전혀 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지금 생각하면 그게 더 소름 끼쳐요. 마치 제정신이 아니었던 것처럼요. 언니 집에서 지낸 지 보름이 지나도록 저는 남편에게 연락 한 통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16일째 되던 날 새벽, 자다가 느낌이 왔습니다. 아, 또 왔다. 익숙한 공포. 몸이 굳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낯선 언니 집 천장인데도 그 기운은 똑같았어요. 눈만 굴려 옆을 보는데 스윽 하는 소리와 함께 제 귀 바로 옆까지 누군가 기어왔습니다. 그리고 제 얼굴과 똑같이 생긴 여자가 머리를 길게 늘어뜨린 채 제 옆에 바짝 붙어 누워 속삭였습니다. 거기 다시 가야 돼. 안 그러면 또 죽어. 목소리는 분명 제 것인데 입은 기괴하게 웃고 있었고 눈은 전혀 웃지 않았습니다. 그때 언니가 제 등짝을 쾅 하고 내리쳤습니다. 야, 일어나. 왜 숨을 안 쉬어 너. 언니의 손길에 헉하고 숨이 터지며 꿈에서 깼습니다. 그제야 마법이 풀린 듯 정신이 번쩍 들더군요. 내가 왜 이러고 있지? 남편은? 우리 애는? 갑자기 미친 듯한 걱정이 밀려왔습니다. 날이 밝자마자 시댁으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전화를 받은 시어머니가 한숨을 푹 쉬시며 말씀하시더군요. 너가 전화할 줄 알았다. 보름 동안 연락도 없더니. 너보다 먼저 새벽같이 울면서 전화한 사람이 누군지 아냐? 내 남편이다. 시댁으로 달려가니 남편은 저를 보자마자 어린애처럼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나 그동안 뭔가 씌인 것 같았어. 너 생각도 안 나고 애 생각도 안 나고. 그 집에서 나왔는데도 자꾸 다시 거기로 돌아가야 할 것 같고. 어젯밤 꿈을 꾸고 나서야 겨우 정신이 들었어. 남편의 꿈 내용은 이랬습니다. 어떤 여자가 제 어깨를 꽉 움켜쥐고는 빨리 데려와야지, 빨리 걔 데려와야지 하며 저를 그 집으로 끌고 가려 했다는 겁니다. 시어머니는 이미 짐을 다 빼오셨다고 했습니다. 이삿짐을 빼던 날 동네 구멍가게 아주머니에게 기막힌 이야기를 들으셨대요. 거기 원래 말 많은 집이에요. 예전에 젊은 부부가 살았는데 남편 일 나간 사이에 혼자 있던 새댁이 다락 창문으로 들어온 강도한테 몹쓸 짓을 당하고 죽었대요. 그래서 그 집 사람들이 오래 못 살아요. 우리가 이사가기 딱 일주일 전 도망치듯 나갔다는 전세입자 부부. 그 집 아내분도 항상 새벽 3시 30분만 되면 누군가 다락 창문으로 기어 들어오는 꿈을 꿨다고 합니다. 저처럼요. 그 집에서의 기억은 30년이 지난 지금도 생생합니다. 천장에 매달려 입을 찢어질 듯 벌리며 말하던 그 형체. 그래서 죽는 거야. 이제와 다시 생각해보면 그 말은 단순히 죽는다는 예고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죽는 거야가 아니라 그래서 또 죽는 거야. 마치 누군가를 계속해서 그 집으로, 그 죽음의 순간으로 끌어들이려는 것처럼 말이죠. 잘 들으셨나요? 시간도 장소도 들려오는 소리들도 너무나 구체적이라 더 소름 돋는 이야기였습니다. 사연자는 지금도 그 용인 쪽으로는 발길조차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참 묘하죠. 보통 귀신 이야기라고 하면 깜짝 놀래키거나 해코지하는 걸 생각하는데 이 사연은 좀 다릅니다. 사람의 마음을 조금씩 잠식해서 서로 연락도 끊게 만들고 걱정도 못하게 만들고 결국 스스로 그 지옥 같은 집으로 걸어 들어가게 만드는 힘. 그게 더 무섭게 느껴지네요. 자, 오늘 밤 혹시 여러분도 새벽 3시 30분쯤에 이유 없이 잠에서 깬다면 한 번쯤 천장이나 다락 쪽을 확인해보세요. 아니면 차라리 아무것도 모르는 척 눈 딱 감고 다시 잠드는 게 상책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